안녕하십니까.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사실 이맘때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하고, 이때부터 연 말까지는 거의 축제 분위기고, 이제 많은 소식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형이 약속한 바로 대형은행 한 군데에서 엑스레핏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전 아직도 이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소식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 정부 셧다운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더리움이 최근 호재에 그런 힘을 입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시총 2위를 따라잡았어요. 잘하면 오늘 안에 다시 한번 2위와 3위가 뒤바뀔 수도 있을 거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위 자리를 내주는 건 좀 아깝지만요. 저는 이렇게 코인들이 열심히 상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지금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XRP도 제대로 된 호재가 나와서 메이저 은행 발표가 나와서 지금 이더리움 쏘는 것만큼 한번 더 크게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전까지 뭔가 한번 일어나 보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사실 악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제 나노코인 창시자가 XRP를 깠습니다. 지난번엔 도지코인 창시자가 XRP를 한번 깠었죠. 이번엔 나노코인 창시자가 나와가지고 XRP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쓸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짧은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가총액 38위의 나노 창시자 콜린 르메이류가 리플의 거래 속도는 느리고 집중화되어 있다며 금융기관이 이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이제 또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기자가 이 콜린 메이유 이 사람에게, 창시자에게 콜린 르메이유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로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XRP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나노는 코인 르메이유에 의해서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2015년도에 런칭한 암호화폐인 라이블락스가 이름을 바꿔서 나노로 재탄생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 XRP가 처음 개발된 게 2004년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그런 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은행들은 수량이 한 개인 회사에 의해 조절되는 그런 코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리플사에서 5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가 이 사람의 주된 주장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나노 창립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XRP 적용 및 사용은 그것의 속도나 중앙화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은행들이 XRP를 만든 사람이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 거래에서 리플사가 가지는 독점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XRP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XRP 수량의 절반 이상을 리플사가 통제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은행들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거부할 것이고, 이제 또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노 창립자가 주장을 하기를 자신이 이제 외환은행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XRP 리플사에서 5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 위험함으로 쓰지를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환 거래 시장에 XRP 상장된 곳이 꽤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정말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사에는 이제 리플 XRP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000억 개의 발행량과 그 에스크로에서 달마다 풀리는 물량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리플사 측에서 리플 XRP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CEO의 두 번째 주장이 나옵니다. 나노가 XRP보다 훨씬 빠르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레거시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나노 블록체인은 블록 라티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사용을 합니다. 각 사용자는 효과적으로 다른 나노 사용자와 통합되는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10월에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이제 각각 암호화폐들 속도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또 찾아봤고요. 이제 여기 있네요. 비트코인 길에서 이제 바이낸스 입금 속도 테스트를 했는데, 나노가 1등을 했어요. 그때 이제 10월에 있었던 그런 테스트인데, 나노가 3초, 그리고
해당의 2위에서 10위는 XLM, 스텔라가 5초, ICX 아이콘이 6초, 스카이가 10초, 그리고 리플 XRP가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나머지 EOS 20초, 그 밑으로는 읽지 않도록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나노가 제일 빠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나노가 빠르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XRP가 10초가 걸렸다는 것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XLM 스텔라가 5초인데 XRP가 10초라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XRP보다 7초, 그리고 스텔라보다 더 빠르게 전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연히 창립자는 나노가 결제 시장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지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짱이다 이러겠죠. 자, 그는 나노가 즉각적인 결제를 허용하고 오버헤드 비용을 낮추어서 대부분 외환 거래자에게 실제 우선순위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나노가 총 공급량이 계속해서 순환된다는 것 때문에 XRP보다 더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노 시스템의 그 이코시스템에서 인이어 토큰은 전부 다 소각을 시켰다고 했고요. 그 어떤 업체도 나노코인의 그 절반 이상의 물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것 또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XRP와는 달리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업계가 50% 이상의 수량을 통제하는 개인 기업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소설을 썼습니다. 예,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고, 이 다음을 읽어보면은 현재 은행 중에서 XRP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엑스커런트를 쓰는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 쿠웨이트의 국립은행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언론사에서 전에 XRP를 테스트한다라고 알려진 그런 곳에 연락을 해서 지금 XRP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크레딧 스위스, UBS, 그리고 발클레이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답을 거부했거나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연하지, 기밀인데 너 같으면 이메일을 해준다고 넙죽넙죽 말을 해주겠냐?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리플 XRP를 깔려고 쓴 기사라는 게 이제 확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죠. 연락을 하려면은 QR릭스는 지금 현재 XRP를 사용을 해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볼륨이 적기 때문에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인데 QR릭스에 연락을 할 수 있고, 혹은 멀큐리 FX에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브래드 가딩하우스가 또 이야기했죠. 이 카탈리스트라는 크레딧 유니온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락을 했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겠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일부러 이런 데다 연락을 하고 이렇게 배째라 하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 우리의 기레기. 크리스마스니까 눈 속에다 돌 넣어가지고 던져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나노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노 팀 자체는 지금 현재 외환 시장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은행은 나노와 통화의 페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국제 거래를 위해서 그것을 나노로 다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공급량이 사용자들 사이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은행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창립자, 즉 설립자는 나노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관심 있는 몇몇 트레이더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십도 아니고. 자, 아무튼 주요 판매 포인트는 XRP보다 3배 빠른 속도입니다. 그는 나노의 빠른 속도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빠른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노가 XRP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의 갭이 있죠. 10년의 갭을 두고 이제 발전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XRP보다 속도 자체는 빠르고요. 또한 나노뿐만 아니라 더 속도나 그런 기술 면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나은 코인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빠르다고 잘난 척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곧 있으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빠른 코인이 있다, 그리고 송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걱정되시거나 그러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희망회로를 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더 나은 성능을 가진 코인이라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좋은 기술력은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고, 기술에만 의존하는 코인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파트너들을 늘려나가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그런 것은 절대 쉽게 쌓아 올리기가 힘든 일이고, 특히 함께 일하게 되는 파트너십을 생각해 보시면은 SBI도 있고 IMF도 이제 인정을 했고요. 국제결제은행, 이번에 발표가 난 R3,
그리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은행에 드는 PNC뱅크 등 전 세계 이렇게 쟁쟁한 은행들의 신뢰를 쌓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은행이라는 보수적인 단체에게 이렇게 신뢰를 쌓고 들어간다. 그런 은행들로 하여금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 리플넷에 가입을 시켰다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각국의 규제 관계자들과 그런 관계들을 쌓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코인이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해서 이제 특히 네트워크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송금 관련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벌써부터 XRP를 제치고 리플사를 제치고 자신들이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뭐 경쟁사로서의 그냥 뭐라고 하죠? 허세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것 중에 나노에 관한 호재는 그 후오비에 상장돼 가지고 가격 올라간 거 그 정도가 다였고, 뭐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봐도 이제 전송시간 3일 걸리는 것과 3초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00번 양보해서 저 테스트가 맞다고 쳐서 리플 XRP가 이렇게 송금되는데 10초가 걸린다고 해도 3초 걸리는 거랑 10초 걸리는 거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이죠. 이미 은행들에서는 XRP 시스템과 리플넷에 가입을 한 상태인데 단순히 7초를 아끼자고 싹 갈아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빨리 선점한 자들의 우위가 점쳐지는 그런 이득이 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사가 틀린 이유는 지금 그 리플사의 직원인 사갈 사하발인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기존 현재 은행들에서 2016년도에 테스트를 했을 때 XRP를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최근에도 나왔지만 각국의 규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X커런트를 쓰는 것이지 규제가 풀리면은 X래핏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은행에서 도입을 한다고 해도 이제 리플사의 네트워크만 바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리플사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옵션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스위프트, 이제 리플 놓고 리플사 네트워크 놓고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써서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스그룹이라든지 ACI 같은 곳에서도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네트워크들과 리플사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송금 시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텔라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나노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나노 코인이 미래의 라이벌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이렇게 리플사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 주장했던 두 가지, 리플사에서 전체 수량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틀렸어요. 벌써부터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점점 더 그 개수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사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이제 절대로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플 관련 악재 기사를 한번 알아봤고요. 지난번에 도지코인이 날뛰었는데 그 강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쥐뿔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나노 같은 경우는 나름 기술력도 있고 시청도도 38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 골라서 올려주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재라면 악재죠. 자, 제가 빠뜨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변호사 스티븐 펠리와 넬슨 로사리오가 이야기하기를 리플 XRP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XRP와 리플사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XRP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는 리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수차례 기소를 당한 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리플 측에서 일부러 지금 당국의 규제 라인이 더 정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이렇게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하루빨리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오기를 이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꼭 발표가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도 약간 답답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이제 글로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스위스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제 송금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용되는 암호화폐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멍멍이 코인 여기도 껴있네요.
으르릉컹컹 멍멍이 코인이 여기 껴있는데 XRP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암호화폐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1등을 리플 XRP가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을 비트코인이 했고 3위를 모네로가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구글 서치 결과에서 비트코인보다 XRP, 리플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그런 서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리플 XRP가 점점 더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 송금회사인 글로비 고객들조차도 XRP를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곧 있으면 리플 XRP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플 XRP를 구매하게 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들 보면은 리플이 항상 1등이에요. XRP가 항상 1등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 임마 토마토 희망회로 좀 그만 돌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신데, 제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희망회로를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니까 그냥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 중에 구락부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락부님께서도 찌라시를 이제 무척 흥미를 가지고 보고 계신다고 하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조만간 XRP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이클 에링턴이 트위터를 남긴 걸 보건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 간의 모종의 협의로 계획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XRP 가동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아니라서 급상승을 했다가 이번 1월처럼 다시 가격 하락이 심하게 올지도 모르겠네요. 히응히응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헤지펀드들의 힘을 이제 저희가 헤지펀드에서 운용을 한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재력의 힘을 이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곰탱이 역시 24일, 25일 전후로 해서 이제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줬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약간이에요. 쥐똥만큼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격 상승이 올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빵형이 캐릭터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빵형 그 성격에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대형 메이저 은행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지켜보고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이렇게 속보로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견을 남겨주신 구락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엄청 웃긴 짤을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비 인형 아시죠? 미국에 있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바비 인형인데, 이번에 리플사 XRP 버전 바비 인형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바비 리플이라고 나와서 저는 그냥 리플이란 단어만 쓰나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XRP 아미, 리플 XRP 군대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이 인형의 원피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원피스에 리플 XRP 로고가 새겨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템으로는 리플사의 로고, 그리고 이 인형의 핸드백에 XRP 로고가 다시 한번 새겨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작은 액자 안에 데이비드 슈월츠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리플 홀더이지만, XRP 홀더이지만 이건 진짜 그 약 빨고 만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자를 봤을 때는 또 XRP 로고로서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이거 설마 진짠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주변에 XRP 홀더분들 중에 따님이 있으시다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주변에 이제 오덕이 계시다면은 XRP를 전파하는 마음에서 이 인형을 사서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리플사의 광고입니다. 2014년도에 나온 것인데 이제 있길래 한번 퍼와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그 셧다운 때문에 암호화폐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 미국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셧다운이 좀 길게 가서 이제 암호화폐들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어떤 소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소식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